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민심을 들어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용 대표님,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개요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9명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자, 응답률이 6.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여론조사 오늘 표집 성향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박영식 에디터. 네, 이번 조사의 표집 성향은 보수가 360명, 중도가 388명, 네. 진보가 291명인데요. 여타 이제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좀 특성이긴 합니다만은 최근까지 있었던 여론조사에서 뭐 이른바 이제 보수 과표집 이런 네.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뭐 아주 특정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좀 튀게 나올 만한 보수 과표집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보수가 진보보다 70명 정도가 더 많은 지금 표집 성향 분포를 보이고 이 있습니다. 표집 성향을 지금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 감안하고 이제 보라는 건데 최근에 보면 대표님 좀 보수가 조금 더 잡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사들 보면 대체적으로 예. 원래 보수 성향 좀 더 많긴 하죠.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근데 지금은 좀 더 많은 거죠. 더 잡히죠. 어떨 때 이제 좀 결과가 좀 이상하다면 더 많이 높을 더 때가 잡힐 때도 있는 있어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면 어쨌든 이제 뭐 여론이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들은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고. 예, ARS 방식뿐만 아니라 그것은 전화 면접 방식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왜 사람이 똑같아야지. 근데 똑같지 않거든요. 똑같을 수 없죠. 그다음에 나는 보수야 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진보 성향층에는 우리가 합리적 가정으로 진보인데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보수인데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더 뚜렷한 사람들이 더 비율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뭐 어디가 많다고 해서 틀린 조사다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네. 자, 사자 가상 대결 붙여봤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을지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구 후보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48.6%, 김문수 후보가 38.5%, 이준석 후보가 10.1%, 권영국 후보가 1.2%, 그 외 다른 후보 없음 잘 모름은 1% 미만으로 지금 나와서 어느 정도 지금 자신이 거의 다 정해졌네요. 지지하는 후보가 선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난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3%가 됐습니다. 더 네. 빠졌고 김문수 후보가 0.8% 올랐고 이준석 후보가 2.9%, 권영국 후보가 0.5%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우위합니다만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에게도 보이고요. 다만 연령별로 보면 이준석 후보가 20, 30대 연령층에서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각각 20대가 28.1%, 30대가 19%의 상대적으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서울 PK 지역이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그 PK 서울 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팽팽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조사들에서는 뭐 서울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다. 그런 이제 것도 이런 있어요? 조사 결과들 나와서 이제 보도가 크게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정말 많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어떤 관심도 높은 분들이 있는 경우에 그렇죠. 조사 방식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서울에서 중도층들이 있는 것이니까 포함해서 한 조사 결과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서울에서도 우세한 흐름들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들도 이제 있구나라는 정도를 파악하시면 되고 서울에서 정말 넘어갔는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이 적극 투표층 응답 결과도 좀 보면 이재명 51.3, 김문수 36.7입니다. 요거는 이재명 후보 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네, 겁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뭐 이 적극 투표층에 대한 응답 결과가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더 높게 훨씬 높게 나타나긴 하거든요. 뭐 물론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일단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어쨌든 윤석열의 파면 이후에 있는 내란 네. 진압과 내란 종식이라는 어떤 시대 정신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투표를 해가지고 나의 주권을 행사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해서 다음에 차기 정부를 내 손으로 뽑겠다. 그리고 실제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압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의 상황을 두고 봤을 때 민주 진보 진영 이른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역결집 상황도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 번의 TV 토론에서 펼쳐졌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네거티브 공방이라고 어쨌든 뭐 물론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3차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어느 쪽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평가는 좀 끝난 것 같거든요. 네. 특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하는 쪽은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가 해당 어떤 주제 뭐 외교 안보와는 좀 상관없는 영 다른 얘기예요. 개인적인 뭐 과거 서사나 이런 네. 것들을 꺼내와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역결집 또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더 크다고 보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토론회에 말씀을 했는데 특히 3차 토론회가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이 3차 토론회가 이 지지율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니까 뭐 확인할 방법은 사실 없지만요. 논란이 이제 이슈가 됐기 네. 때문에 뭐 변동성은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열어놓는 것이 맞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를 했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제 이게 전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위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원래 처음부터 전략이 있었을 텐데 지난 2차 토론에 그 전략을 수행하지 못한 거예요. 네.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들 많이 할 텐데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있었을 텐데 2차 토론에서는 대응을 사실은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차 토론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전략을 아마 세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네. 그걸 충실하게 이행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 맞대응이 들어와야 사실은 이제 풀어가는 것인데 안 먹히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카드들 중에서 할까 말까 아마 좀 수위 때문에 고민했을 텐데 그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결국 해버렸어요. 예, 해버림으로써 이제 얻는 것보다 잃은 게 큰 이제 소탐대실한 것을 가져온 것인데 영향을 이제 줄 수는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면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듯이 변동이 있으려면 부동층 비율이 일정 수준 있어야 돼요. 아. 근데 아까 이제 이것이 부동층 비율이 적은 조사 거의 방식임에도 없어요. 불구하고 예. 지금 2%도 안 되는 거의 거잖아요. 없어요. 지금 전화 면접 조사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0.4, 0.5, 0.7. 와, 저 없다는 네. 거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사람 면접원이 하는데도 막 5% 밑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다 가고 정했다는 있어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층 비율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줄어들고. 특히 중도층에서도 적어요. 다른 이제 조사들 중도층에서도 부동층 비율을 보면 높지가 않은 흐름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3명 또는 4명의 후보들이 지금 꽉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예능 프로 중에 어떤 이제 전직 특수부대 군인들이 아, 3명이서 줄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어떤 물 웅덩이에서 바깥에 나가서 자기 깃발을 뽑으려고 하는 게임 있잖아요. 예, 예. 마치 그런 거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 혼자서 가서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혼자 못 하니까. 누가 딸려와야지 가는 건데 네. 각 캠프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서로 땡기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게 지금의 1, 2% 움직이는 거는 한 2주 전, 1, 2주 전에 네. 4, 5%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제약되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잖아요. 예. 사전 투표가 이루어지면 한 이제 30-40% 이상이 사전 투표 하잖아요. 그럼 변동하려면 표 찍지 않은 유권자 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온전하게. 근데 절반 가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죠. 그럼 변동성이 더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후에 뭐 여러 큰 이슈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3차 TV 토론도 뭐 이제 타격 있고 어떤 부분은 수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흐름에서의 이제 변동성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사상으로는 10% 정도 나옵니다. 두 자릿수 이준석 후보. 근데 네. 이 젓가락 이 발언 이게 어떻게 우리 뭐 대표님께서는 뭐 거의 정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는데 또 일각에서는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한번 그 말씀 예, 그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원래 이준석 후보는
보세요. 이 두 자리 진입된 다음에 네. 막 쭉쭉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렇죠.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다 이제 꽉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2%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 국면이거든요. 요걸 빼와야 되는데 빼올 데가 없어요. 다른 캠프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 총 결집하고 그러니까 혼자 올라가는 건 없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막판에 한 보름 정도 남겨놓은 시기에서는 거기다가 이준석 후보는 사실 원래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이제 투표 적극성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적극 투표 의향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이것이 높으면 어떤 후보는 사전 여론조사의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것이 낮은 후보들은 사전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떨어져요. 음.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것은 투표한 사람들을 표를 놓고 그 표를 카운팅해서 다시 비율을 정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이회창 후보가 이제 어떤 큰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3정당의 후보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유선진당에 2007년 나온 적이 있어요. MB 사전 여론조사에서 한 12%뭐 13% 이 정도 나왔어요. 네. 최종 득표율 15% 넘어갔어요. 맞아요. 100% 보존했어요. 왠지 네. 아세요? 지지층이 60, 70대 어르신들이거든요. 에. 투표 참여해 준 거예요, 다 끝까지. 다 끝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다시 득표율로 산정해 보니까 15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어. 이런 경우는 올라가는 경우 있는데 투표 의지가 약한 사람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과거에 제3 후보들 보면 떨어진 경우들 많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준석 후보 지금 후보들 지지층의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김문수 후보도 이제 제법 높게 올라왔고 네.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의 적극 투표 의향 비율이 대체로 제일 높고 김문수 후보도 그에 이제 버금갈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나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현저히 낮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우리 20, 30대 남성 중심으로 하면 젊은 층이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양당 정치 싫어하는 약간 중도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중도적 성향인 분들은 중도층이신 분들 좀 미안합니다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치 관심도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관심한 이제 분들이 많지요. 적극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해봐야 차이 결과 변동이 없겠네라고 하면 안 가실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면은 지금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캠페인보다 이 사람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 캠페인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지만 이걸 실제 득표율에 나오기가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제 또 상황이. 악재까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두 자릿수 득표율을 보이는 게 불안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네, 이제 다시부터. 악재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네.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준비된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반 이재명의 선봉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지금 토론하는 거 봐라. 후보 경쟁력 없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재명을 때려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여주면서 어쨌든 자신의 득표율을 올리려고 했던 전략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그게 패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도가 이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얘기해서 효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오래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어떤 낙인이 찍혀 있는 건 매우 제일 안 좋은 거죠. 제가 득표율이 더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보다도 그 낙인 찍히는 게 앞으로 정치인이 더 안 좋거든요. 앞으로 사회는 사실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인권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강화되는 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효과를 본 것이긴 한데 그런데 젊은 정치인이 유망한 정치인이 굉장히 감각 있고 속도감 같은 선 제가 봤을 땐 타의 추종을 불허하거든요. 그런데 이 낙인이 이제 강하게 찍히게 되면 이후에 그냥 고정적인 수준의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니까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너무 이제 이른 게 이제 많은 선거 아니었겠냐. 어제까지 사실은 남성 위주로 해서 그거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진보 뭐 40, 50대 진보 뭐 60, 70대 보수 한 상황에서 20, 30대도 대부분 진보 정당의 친화성이 있던 상황에서 이걸 갈라치면 나눠지게 되면 효과가 그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것만 단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를. 효과가 적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그렇게 거고 표현하신 근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참모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하면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말릴 막았어야 돼.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토론 안에 준비가
좀 혼자 한 것 같아요. 그 내부의 분위기가 말리는 분위기보다는 이 전략이 주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생각해서 같아요. 그래요? 추진했을 그럴 거라고 것 저는 같아요. 보죠.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지 않은 그 발언이 나왔다라고 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그 효과를 노려서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전략으로 봤다라고 하면 이거 큰 패착이다. 가져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뭐 어떤 황교안이나 극단주의자들, 극우주의자적인 유권자들의 표를 갖고 올지는 몰라도 이 발언 자체가 보수의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이거 진영이나 이념을 떠나서 모두가 품격이 없지 비판하는 않습니까? 발언이고요. 네. 어제만 하더라도 일부 보수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이준석의 팬덤으로 형성된 그 커뮤니티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이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고 오늘 조간 사설만 보더라도 보수 성향의 언론들 모두 다 이준석 후보를 때리고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제 그 정도로 사과하는 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태도나 자세가 더 진중하게 사과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태도나 자세가 난 잘했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뭐라고 낙인 찍고 있냐면 대국민 언어 성폭행 범죄 행위라고 찍고 있어요. 근데 이 낙인이 진짜 오래 갈 거라고 심지어 이준석 후보와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평론가도 이게 한 30년은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중장기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과연 정치를 더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파급력이라서 그래서 지금 답답해가지고 전략을 왜 이렇게 짜졌을까 그런 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환경에서 안 되더라도 그냥 두 자릿수 정도 얻으면은 굉장히 남는 그러니까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실은 이런 도발을 했을 때 한 1, 2%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요. 당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꼭 누구를 무너뜨려 가지고 내가 당선이 되겠다라고 한다는 건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비합리적인 판단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한민국 토론에서는 예리한 것보다는 품격 있는 걸 높이 쳐주는 문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보면은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 남성 말고 여성도 있긴 있어요. 있죠. 여성들도 이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것까지도 이제 다 지금 잃어버리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탈당 릴레이가 움직임이 있었다거나 이래서 개혁신당 게시판이 닫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 측이 이 윤희용 대표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다. 답답합니다. 한편은 1, 2차 때 너무 잘 먹힌 것에 대한 업된 부분이 그렇죠. 좀 맞아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또 여론조사로 좀 돌아가 보면요. 양자 대결도 저희가 실시를 해봤는데 이재명 대 김문수 뭐 이제 사실 3자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자 대결 보면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붙었을 때는 50.8%로 나오고요. 김문수 후보가 43.1%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아까 다자구도의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소폭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난 조사 대비 이재명 후보는 2.6%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3.4%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이제 표의 결집이 양쪽으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지율의 결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후보나 없음 잘 모름에 대해서 이따가 비교를 하겠습니다만은 항시 이준석 후보보다 이 모르겠다라는 비율, 그 외 다른 후보를 뽑는 비율이 적다라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이재명, 이준석 후보 두 양자 대결 결과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재명, 이준석으로 양자 대결을 붙여봤을 때 48.7%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물론 50.8%라고 보였던 지난 김문수 후보의 조사와 비교해봤을 때 좀 더 소폭 빠진 셈이고요. 이준석 후보는 33.3%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한 자릿수 차이로 좁혀지는데 이재명, 이준석의 경우에는 거의 이 조사에서는 15%가 넘는 차이를 그러네요.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인즉슨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단일화를 가정해두고 양자 대결 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 외 다른 후보 없음 잘 모름의 비율이 김문수 후보로 붙여봤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고배 가깝게 늘어난다라는 점, 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의 예. 어떤 지지층 중에서 이준석 후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봤을 때는. 그래서 네. 이것은 뭐 어떤 이유일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많이 이제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소신 있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아무튼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단일화가 될 네.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미 오늘 투표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막 뭐 거의는 의미는 어제 없겠죠. 11시 반쯤에 10시 반인가 11시반쯤에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국회를 찾아갔고 의원회관을 찾아갔는데 못 만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속 보도를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의 마지막 이제 코멘트를 보니까 그래도 본투표 전까지는 단일화 노력을 하긴 하겠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이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는 이게 말 되는데 사전 투표, 본 투표 그쵸, 구분한다는 게 네네. 지금은 말이 사전 투표, 본 투표지만 이미 투표가 이게 사실은 거의 동일해졌거든요. 네, 이 그렇죠. 활용도가. 그래서 맞아요. 이 사전 투표가 보조적인 게 아니고 그냥 주된 투표가 두 개가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3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틀 하나 둘 네. 세 번째 3일이에요. 그래서 3일이에요. 이걸 나눠서 본 투표에 네. 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말이 전혀 안 되는 사실 것입니다. 의미가 없겠죠. 자, 사전 투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전 투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대선에 투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요거 조사를 좀 했다면서요? 예,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지 그 투표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적극 투표하겠다가 높습니다. 89.3%이고요. 예. 가급적 투표하겠다가 8.9%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율을 합치면 대략적으로 이제 뭐 97% 정도 보인다고 약 98%에 가깝네요. 네. 98%에 가깝고요. 가급적 투표하지 않겠다가 0.8%,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라는 게 0.5, 잘 모르겠다가 이제 0.5인데 여기에서 보면 저는 눈에 띄는 게요. 권영국 후보를 뭐 물론 대부분 다 100%예요. 근데 권영국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중에 투표하겠다는 답변은 권영국 후보가 제일 높습니다. 100%. 무조건 우리 무조건 투표한다. 투표한다. 왜요? 나머지 네. 이제 보면 사실 이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을 선택했던 응답자 중에 각각 이재명 후보 98.5%, 김문수 후보 98.3%, 이준석 후보 98.4%로 보여져서 대부분 다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자동답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적극적인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원래 반드시 투표할 분들이 다 조사에 응답하는 맞아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이제 중도층들이 제법 이제 표집되는 방식에서는 이 차이가 이제 커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비슷하고 네. 이준석 후보는 한 70대, 70%대 정도로 뚝 떨어지는 그렇죠. 것이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실제 지지율과 득표에서 그 지지층의 투표율이 차이가 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후보들은 원래는 지금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모든 조건을 갖췄어요.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사전 투표가 평일이잖아요. 그러면 휴일에 사전 투표면 투표율 더 높아지거든요. 토요일 근데 이제 그렇지 있으면. 않으니까 그 네. 부분이 하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투표율이 높아지려고 하면 이제 조건이 뭐냐 하면 경쟁 구도로 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결과가 불확실해야 돼요. 네. 근데 경쟁 구도로 안 이어졌어요. 선거 결과가 좀 약간 알겠어요. 확실할 수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투표율이 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기는 후보는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따라가는 후보는 해봤자 뭐 이런 거. 아까 이준석 후보는 자체의 지지층의 그런 특성에 의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투표율이 높으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한 이런 얘기가 의미 없는 때예요. 이번 선거에서는. 네. 다만 각각 지지층들은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자기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오늘부터는 각 후보들이 자기 지지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캠페인에 대동단결해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네. 9시 지금 대선 사전 투표율 지금 말씀 좀 드리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3.55%고 이 오, 속도대로라면 높네요. 오늘은 뭐 15% 평일이니까 원래 사전 투표 네. 첫날은 원래 평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열기를 생각하면은 제일 높은 거죠. 높은 거죠. 토요일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예전엔 토요일이었으니까 예, 예전에는 둘째 날이 둘째 날이? 예. 그 20대 대선이 이제 금토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금토를 이제 하죠. 수요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5일 전이 예, 그 금토가 사전 투표일인데 이번에는 화요일로 잡혔잖아요 본 투표일이 그러니까 이제 목금. 목금이 된 것이어서 네. 아마 이제 오늘은 역대 최고로 높을 것인데 내일은 이제 휴일이 아니니까 약간 이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망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많이 떨어지지 않거나 비슷할 가능성도 있다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에디트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번 투표에 대한 본인들이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시는 그 유권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결과 차이와 무관하게 내가 정말 이번 상황에서 역사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투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율이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층을 보면은 투표 참여 의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제일 높아요. 다른 지금 후보에 상황이 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를 통해 가지고 투표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 대한 부여를 좀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분석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럴 경우에는 투표율이 덜 떨어질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선이 이제 77%. 77.1% 네.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그 뭐 물론 사전 투표율 첫날에 지금 이 시각에 이 투표율을 가지고 뭐 아주 정확한 전망을 하기 예측하기 어렵죠.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지만 예. 지난 대선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이 투표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적극 투표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여론조사로 좀 봤잖아요. 네. 실제로 다른 조사들에서도 좀 높게 나오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았냐에 그게 따라서 중요하겠죠. 이재명 후보는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50%가 안 됐을 경우라도 득표율에서는 50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죠. 이제 그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다 나왔다고 왔다면 한다면 거의 다 나왔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과연 이제 득표율이 50%를 넘어갈 것이냐, 김문수 후보는 과연 4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이준석은 득표율 10%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와 무관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50% 넘으면 굉장히 의미 부여 더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40 넘었다고 한다면 선전했네, 결집했네. 근데 이준석 후보 두 자리 쓰면 이제 좀 유력한 정치인 반열에 올라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달성 불가능해요. 예. 합하면 100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은 달성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네. 2명 달성 못. 예. 죄송합니다. 아니 뭐 알겠습니다. 다른 예. 방송에서는 막 이제 그 출연자분들하고 진행자분들하고 내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가 투표율만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난번 투표율이요? 77이면 저는 한 78 정도 나올 것 와. 같아요. 우리 한 76 정도 생각하는데 아 좀 더 낮게 나온단 말씀이시죠? 그 사실 75도 높은 거거든요. 너무 77도 높은 높은 거죠. 거고. 예. 이게 호주 같은 경우가 막 90% 되는데 그건 의무 투표제예요. 안 하면 예. 페널티가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네. 이게 페널티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제 OECD 중에서 굉장히 높은 탑 클래스거든요. 이거 더 높아진다. 저는 뭐 77로 가겠습니다. 77. 네. 행운의 77.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어쨌든 빛의 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또 젊은 분들도 거리의 시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네. 사실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역결집한다고 해가지고 보수층에서도 아스팔트 극우 뭐 보수 이제 이런 층에 동의하는 또 젊은 층도 분명히 거리에 나오긴 했거든요.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선거의 양태라는 게 지난 대선의 어떤 결집 양상과 동일하게 보여질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진보가 열세일 경우에는 하도 안 되니까 안 나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 2007년에 대선이었죠. 정동영 후보 MB 두 네, 사람 붙었을 할 때. 근데 이제 지금은 진보가 우위고 보수가 이제 약간 열세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르신들은 보수층의 주된 이제 지지 기반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황과 상관없이 투표하는 나갑니다. 비율이 높으신 부분이니까 예. 떨어지더라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이번 주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4.7%, 국민의힘이 34.8, 그리고 개혁신당이 8.8, 민주노동당이 2%, 그 외 다른 정당 1.8, 없음이 7.2%로 나왔습니다. 자, 개혁신당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뭔가 양당의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격차가 줄어드는 모양새고요. 뭐 이거 다 결집 현상 등등으로 봐야 되겠죠, 대표님? 그렇죠. 뭐 이게 지금 개혁신당은 어쨌든 뭐 이준석 후보가 후보가 계속 나오는 나오니까. 것이니까 네, 그러면은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후보들 지지율에 좀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이 정도 정당 지지율이 사실 50% 나올 수 없거든요. 근데 40% 중반대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수준도 높은 것이라고 것이다. 할 수가 있겠고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 방식에서 한 40 정도는 돼야 평소에 정당 지지율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지금 35%도 안 되잖아요.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원래의 지지층들 평소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후보가 이 지지율도 안 나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보수 결집 자체가 안 돼 있는 상황이 지금 선거가 오늘 시작되는데 불구하고 투표가 그래서 보수의 김문수 후보는 갇혀 있고 대선에서는 반드시 중도의 바다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선거가 끝날 것 같아요. 이번 네. 김문수 후보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만나고 예. 본선에서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그런 행보인데. 여기 그 개혁신당 지지율 상승세는 저는 저희가 뭐 이제 중요한 지점을 또 빼놔가지고 네. 사실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 자체를 이제 조사에서 누락을 시켜놨기 때문에 없어졌죠. 아마 이제 선택지 없다 보니까 또 이제 군소정당 그런 것도 중에 있겠죠. 예, 개혁신당 후보를 낸 이준석 후보 덕분에 이런 지지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